뭐야, 경리단길 여기 핫플이라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식당들도 다 비슷비슷하고 건물들은 무슨 다 임대문이래. 얘들아, 이거 경리단길이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해서 문제라는데? 너네 이거 알아? 젠트리피케이션? 나 그거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아. 관련된 영상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나 방금 영상을 찾았는데 1분 이슈에 경리단길로 알아보는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있는데? 한번 봐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된 후 기존의 원주민이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상권 내몰림 현상을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경리단길을 예시로 알아보시죠. 경리단길은 용산구 이태원 이동에 위치하며 국군재정관리단 정문으로부터 그랜드 하얏트 호텔까지 이어지는 900m의 길과 주변 골목길을 통칭합니다. 이태원역 인근에 자리 잡은 발달된 화려한 상권과 대비해서 저렴한 임대료와 맞닿아 있는 각국의 대사관과 용산 미군기지가 주는 이국적인 분위기로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됩니다. 이런 경리단길이 2014년 무한도전에 언급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핫플의 면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프랜차이즈들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등장하고 전체적인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 매출이 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했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 상인들은 경리단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업보다는 폐업이 많아졌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기존 상권은 이탈하고 늘어난 텅 빈 가게가 경리단길의 현실입니다. 용산구 차원에서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권의 본질적 문제인 임대료 상승을 막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경리단길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살펴봤는데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상 1분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 상승을 초기에 못 잡아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경리단길의 문제라는 거지. 지금 용산구가 도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그거네.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기 전에 공공이 먼저 나서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오, 맞네. 좋아, 절실했어. 우리 함께 찾아볼까? 다들 좀 알아봤어? 내가 먼저 얘기해볼게.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상승을 강제할 수 있는 확실한 공공의 개입은 법률 제정이 아닐까 싶어. 그 중에서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2001년 제정된 법인데 국회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어. 19년 4월에 개정된 주요 사안을 말해줄게. 먼저 이 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이 변경되었다는 거야. 환산보증금은 이런 값인데 이 금액이 일정액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어져. 지역별로 지정된 금액 이내로 계약한 상가만 보호가 가능한 거지. 표를 보면 현재 지정된 금액에서 서울은 약 3억이 늘어났고 다른 지역들도 금액이 대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어. 또 다른 개정 내용은 바로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했다는 거야. 기존은 직전 임대료의 9% 이내의 금액을 더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5% 이내에서 가능하게 되었지. 만약 매력 있는 점포의 임대료 상승폭을 줄이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내가 알아본 건 국내 법인데 혹시 해외 사례를 알아온 착한 친구는 없을까? 내가 알아본 건 프랑스 파리의 사례인데 한번 봐봐. 정책 이름은 비탈 까르티에이고 파리시의 위탁을 받은 민간과 관공의 혼합 투자회사에서 소상공인과 수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이래. 사업을 살펴보자면 먼저 경리단길처럼 상업의 다양성이 사라져가는 지역이나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서 소상공인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은 사업 대상 지역을 정해. 여기에 비어있거나 팔기 위해 내놓은 상가 부동산들을 아까 말한 회사가 도시 선매권으로 먼저 매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매입한 부동산을 영세상인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다시 파는 거야. 심지어 이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돼. 가장 의미 있는 건 기존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상업들은 우대해준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상업 다양성도 확보하고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고 일석이조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는 방법인 셈이지. 민재, 너가 알아본 건 뭐야? 내가 알아본 것은 경리단길의 해결책으로도 논의되었던 방법이야. 내가 말할 방법은 매출 임대료 연동제야. 먼저 합의를 통해 최저 임대료를 정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적절히 공공이 개입해 주어야 해. 그리고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오를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처럼 상황이 악화되면 가게들의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지. 그 바뀌는 매출에 따른 추가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야. 만약 매출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져도 상인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어. 또한 공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결국 관점을 바꾸는 거야. 그 전까지는 소상공인이 임대인에게 단순히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매출 연동제에서는
협의를 통해 같이 사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자, 집중. 내가 너네 얘기 정리해보았는데 아까 영상에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이 악순환의 고리였잖아. 이 고리를 끊고 공공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급격한 상승을 막는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공공, 임대인, 영세상인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그 상권에 맞는 적절한 법률 개정을 하면 영세상인의 부담이 감소되고 특색 있는 상권이 유지될 거야. 이 선순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지속가능한 상권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어때? 야, 뭐야? 경리단길 핫플이라면서 사람 왜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식당들도 다 비슷비슷하고 다 빈 곳밖에 없어. 저기요? 네?